안녕하세요. 초등엄마TV의 짠쌤입니다. 아이들 명절 지나고 나면 용돈 생기잖아요. 그죠? 세뱃돈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용돈 받아요. 그죠? 어떻게 관리해 주시나요? 아이들의 경제교육, 용돈 교육,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만약에 어리면요, 부모님한테 돈을 맡기죠. 아이들 돈 모르니까요. 엄마 나 돈 몰라. 엄마가 가져. 엄마가 관리해줘. 그죠? 또는 반대로 돈을 엄마가 관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조금 학년이 좀 높으면요, 아이들이 이제 돈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내가 관리할게. 뺏어가면 이제는 조금 실랑이가 벌어져요. 내가 내 돈 관리한다고, 내가 받은 돈인데 왜 엄마가 가져가? 라고 말이죠. 자, 초등학교 2학년쯤부터 해서요, 2, 3, 4학년 요때쯤부터 아이들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은행 계좌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본인도 이제 자기 재산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경제교육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내 은행 계좌에다가 넣어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 저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다. 돈과 물건을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이게 바로 경제교육의 첫 걸음인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참으면서 저 돈을 일단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행동지연 능력도 가질 수가 있고 인내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플랜도 짤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집집마다 다 다르죠. 용돈을 정기적으로 매주 또는 매달 또는 간헐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가정 내에서 뭔가 정해진 원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돈을 받았을 때 내가 저걸 조금 더 모아서 내가 원하는 걸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플랜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한테 돈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 습관, 전략 이런 것들을 천천히 교육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죠? 아이들한테 얼마를 줘야 될까 고민이시죠? 자, 그러면 마트에 가셔서요, 아이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과자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또 아이들이 어떤 캐릭터라든지 좀 갖고 싶은 학용품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학교 앞에 아이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대부분 핸드폰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내어주실 것 같고, 교통비 당연히 부모가 내어주실 거고, 학원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마 아이들의 군것질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하는 쇼핑, 다시 말해 학용품, 이 정도의 돈을 주시는 건데, 그 정도는 서로 협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너무 풍족해도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과소비에 대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풍족해도 문제고요, 너무 결핍이 되어도 문제예요. 너무 결핍이 되면 계속해서 자신을 작은 곳으로 몰아넣게 되고, 또 급기야는 또 돈을 빌리게 되는 잘못된 어떤 경제교육을 또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대화하면서 용돈이 부족하진 않은지, 또 어디에 썼는지 등등을 좀 물어보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들의 일반적인 용돈은 약 한 5,000원 정도, 저학년은 5,000원, 고학년은 10,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용돈을 가지고 또 세뱃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이런 금액들이 통장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보다 살아있는 경제교육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그냥 현금으로 있는 것과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 그리고 이게 2년, 3년 뒤에 그 물건을 10,000원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보시죠. 당연히 아이들도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잖아 라고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기 적금이라는 것이 있어. 또는 정기 예금이라는 것이 있어. 아무래도 아이들은 이제 목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정기 적금으로 가겠죠? 그러면 돈을, 이자를 너가 정기적으로 넣은 금액에서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하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 이자에 대한 이야기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품 정기 적금에 넣으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겠구나. 또 내 돈을 불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건전한 투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더 나아가서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뭘 해요? 그쵸?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10,000원 한 장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 주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해외 주식 계좌도 틀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코카콜라, 애플, 구글 주식도 한 주 가격은 비싸지만 소수점으로 조금씩 나누어서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아이들이 그런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든 LG든 또 현대든 투자를 했을 때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물건이 도시에, 내 삶 주변에 나타났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차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아이가. 그러면 어때요? 우와, 나 저 주식 주주인데, 내가 저 회사에 투자했는데, 세상이 기분 좋아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렇게 투자라는 것이죠.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애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분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사회가 돌아가는 것, 다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회사가 좀 더 성장해서 나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정기적으로 배당이라는 것을 또 주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요건 약간 고학년 아이들, 5학년, 6학년 또는 이제 중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개별적인 주식보다도 아이들에게 ETF라는 상품,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넣으면 이렇게 돈이 불려지더라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하면 절세 상품, 그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지금 돈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ISA라는 절세 상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ISA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그죠? 돈이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절세 상품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런 것보다도 큰 마시멜로를 너무 오랫동안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남겨두기보다는 그렇게 투자하고 공부하고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그쵸, 적절한 마시멜로를 먹으면서 저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고, 또 하나 그 수익에 대해서 또 세금도 내는구나 하면서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경제교육을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절대 단기 트레이딩이나 또는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하면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것에 너무 심취하고 빠져들어서 계속해서 그 종목을 들여다보고 빠져든다면 사실은 이건 독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용돈, 경제교육, 또 아이들의 주식계좌와 통장을 개설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10대를 위한 워렌 버핏 경제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하고 하루에 한 꼭지씩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돈의 흐름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재미있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와 나눌 이야기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죠.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고 또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도 한번 또 자신이 아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더 세상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예요? 수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관련된 책을 보기 위해서 국어 언어 능력이 더 키워지는 거.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이들에게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의 어떤 주식 계좌 또는 통장, 은행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서 돈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가치 또 건전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당시에 상업은행이라는 지금의 이제 우리은행이죠. 상업은행에 통장을 개설을 하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께 받았던 그런 용돈들을 가지고 통장 개설을 하고 또 하나의 정기 적금 계좌를 개설을 해서 한 달에 5,500원씩 계속해서 정기 적금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는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자동이체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정기적금의 금액을 5,500원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가서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2년 동안 모은 돈이죠. 한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그 돈을 한 달에 5,500원을 모으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어떤 원칙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행동 지연 능력, 인내력, 절제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으로 좀 더 가는 나를 스스로 재단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이들의 핸드폰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역으로 이 용돈하고 연결시켜 놓은 그런 아이디어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교육 용돈, 또 용돈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간헐적으로 줄 것인지, 정기적으로 줄 것인지, 간헐적으로 준다면 어떠한 원칙에서 용돈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 영상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경제 교육이 사실은 되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시고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육이 경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관심 가지고 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받으셨으면 저희 초등엄빠TV 구독 눌러주시고 또 격려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좋은 영상 하루에 10분 정도 이렇게 배달해 드리니까 딱 알림이 뜨면 라디오처럼 즐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짠쌤이었습니다.